90년대 한국 사회. 그 시절이 그리운 이유. 우리는 왜 과거를 그리워할까? 어느 날 문득 예전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순간,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 먹던 100원짜리 간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익숙한 멜로디. 그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조금은 아련한 감정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왜 과거를 그리워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노스텔지아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때가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따뜻한 감정, 사람들과의 관계, 소소한 행복들이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90년대는 지금보다 불편하고 부족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웃으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그리운 건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절에 우리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그런 90년대의 한국 사회, 그 시절이 왜 그리운지 함께 떠올려 보려 합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곧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그 기억으로부터 따뜻함을 얻을 수 있다. 레오 톨스토이. 추억이란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조각이지만 그 감정만큼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는다. 앙드레 치드. 1점. 이웃 간의 따뜻한 정칭. 지금은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조심스러워진 시대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90년대의 한국 사회는 달랐습니다. 이웃은 단순한 옆집 사람이 아니라 마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웃과 나누던 따뜻한 한 끼. 90년대에는 음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한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넉넉하게 해서 이웃과 나누는 일이 흔했죠. 김장을 하면 김치 한 포기를 옆집에 나눠주고, 생선을 구우면 이거 한 토막 가져가세요 하면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는 음식이 부족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을 확인하고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 나눈 것이었습니다. 이웃이 곧 보육원. 함께 키우던 아이들. 요즘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야 하지만 그때는 이웃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면 옆집에서 밥을 먹고 골목길에서는 동네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챙겨줬습니다. 너희 엄마 지금 바쁘시지? 여기 와서 같이 밥 먹고 가라. 어디 가는 거야? 차 조심해라. 이웃집 어른들이 때로는 부모님처럼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아이들은 이웃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놀았습니다. 서로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마을 전체가 가족 같았던 시절.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동네에서는 자연스럽게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날이면 떡국을 끓여 이웃과 함께 먹었고 추석이면 송편을 빚어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며 용돈을 받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처럼 개별 가정이 분리된 느낌이 아니라 한 마을이 하나의 큰 가족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웃은 안전망이었다. 요즘은 CCTV가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방범 시스템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의 일상을 알고 있어서 낯선 사람이 골목을 서성이면 금방 눈치를 챘고 누군가 집을 비우면 이웃이 대신 챙겨주곤 했습니다. 옆집에 오늘 아무도 없더라. 혹시 무슨 일 있나? 집 비우시는 동안 제가 우편물 챙겨 놓을게요. 지금은 사라진 모습이지만 그때는 이런 배려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에 사람들은 더 따뜻했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골목 문화. 그때는 골목이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대문 앞에 나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가에 작은 평상이 놓이면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이 모였고 누군가 수박을 잘라내오면 다 같이 나눠 먹으며 한여름 밤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동네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모여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들기도 했죠. 지금은 아파트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고 길거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웃과 대화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는 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이 그리운 이유. 이웃 간의 정이 깊었던 그 시절. 불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따뜻했던 90년대.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기억은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행복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작은 온기 속에 있다. 알렉상드르 뒤마. 가장 좋은 이웃은 담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여는 사람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공자. 2점. 아날로그 감성의 추억. 90년대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하거나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 시절은 지금보다 더 감성이 넘치고 소소한 즐거움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디지털 화면 대신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고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삐삐와 공중전화, 기다림 속의 설렘. 요즘은 휴대폰 하나로 누구와도 즉시 연락할 수 있지만 90년대에는 삐삐가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삐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숫자 메시지를 받아 확인한 뒤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삐삐에는 특별한 숫자 암호가 있었습니다. 1004 천사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8282 빨리빨리 급한 용무가 있을 때, 486 사랑해, 누군가 나를 기다리며 남긴 메시지, 조금 늦더라도 공중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과정에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전화를 걸고 바로 답장을 받는 시대지만 그때는 기다림 속에서 설렘을 느낄 수 있었고 더 정성스럽게 한마디 한마디를 나누던 시대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와 라디오, 음악을 듣는 특별한 방식.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원하는 음악을 검색해 들을 수 있지만 90년대에는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음악 감상의 중심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새 앨범이 나오면 직접 음반 가게에 가서 테이프를 사야 했죠. MP3처럼 원하는 부분을 한 번에 넘길 수 없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테이프를 돌려야 했고 심지어 연필을 이용해 테이프를 감던 기억도 있습니다. 라디오 역시 중요한 음악 감상 도구였습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을 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DJ의 멘트가 겹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추억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노래 한 곡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기다리고 직접 손으로 조작하는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더 소중했고 음악 한 곡 한 곡이 마음 깊이 새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영화를 기다리는 즐거움. 지금은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화를 클릭 한 번으로 볼 수 있지만 90년대에는 영화를 보기 위해 비디오 대여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디오 가게에는 온갖 영화가 가득했고 영화 표지와 줄거리를 보며 어떤 영화를 빌릴지 고민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영화는 금방 대여되어 예약까지 해야 했고 하루 이틀을 기다려야 겨우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비디오를 빌려오면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반드시 되감기를 해서 반납해야 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그 시절에는 다시 돌려놓기라는 작은 예의마저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소비되는 시대지만 그때는 기다리는 과정마저 설렘이 되었고 비디오 한 편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손편지와 필체의 느림의 미학. 이제는 카톡, 이메일, SNS로 몇 초 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90년대에는 마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손편지였습니다. 편지지를 고르고 펜을 들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글을 써 내려가는 시간. 조금 실수하면 지우개로 지우거나 다시 처음부터 써야 했던 불편함.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편지를 붙이면 바로 답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 그 기다림 속에서 기대와 설렘을 느꼈습니다.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고 다시 답장이 올 때까지 손꼽아 기다리던 그 감정은 지금의 빠른 메시지 전달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소중한 감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속도를 중시하는 시대지만 그때는 느리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감정을 나누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운 이유. 90년대는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작은 것에서도 감동을 느끼고 더 많은 감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삐삐를 확인하고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던 기다림의 설렘.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던 밤.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를 빌리며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던 순간.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던 소중한 기억들.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빨라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설렘과 정성을 들이는 과정에서 오는 행복.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공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앙드레치드. 편리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때때로 느린 것이 더 깊은 감동을 남긴다. 헤르만 헤세. 3점 순수했던 어린 시절.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아이들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90년대의 어린 시절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았고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놀던 시간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게임은 화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친구들과 부대끼며 만들어가는 놀이였죠. 그때 우리는 더 많이 뛰어놀았고 더 많이 웃었으며 소소한 것에서도 커다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학원과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지만 90년대에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골목길로 달려나갔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아이들은 누구나 딱지를 몇 개씩 가지고 다녔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새 딱지를 사서 친구들과 승부를 겨뤘습니다. 고무줄을 높이 걸고 뛰어넘으며 놀았고 구슬을 모래바닥에 굴리며 점수를 따기도 했습니다. 술래잡기, 얼음땡, 다방구.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친구들을 잡고 도망치던 술래잡기. 얼음 하면 멈추고 땡 하면 다시 움직이던 단순한 놀이.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신나게 웃었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땅 따먹기, 비석치기, 숨바꼭질. 길바닥에 분필로 선을 그려놓고 뛰어다니며 땅을 차지하려 했고 작은 돌멩이를 던지며 비석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다가 너무 잘 숨은 나머지 친구들이 나를 두고 집에 가버리는 해프닝도 있곤 했죠. 그 시절에는 단순한 놀이가 주는 행복이 있었고 스마트폰 없이도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와 100원짜리 간식. 90년대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설레는 공간 중 하나는 학교 앞 문방구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문방구로 달려가 100원, 200원짜리 간식을 사 먹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죠. 아이스 깨끼, 쫀득이, 왕꿈틀이. 더운 여름이면 100원짜리 아이스 깨끼를 하나 물고 친구들과 골목을 누볐고 길게 늘어나는 쫀득이를 서로 더 길게 뽑아보겠다고 경쟁하곤 했습니다. 별사탕, 뽑기, 떡꼬치. 손가락에 물들이며 먹던 별사탕. 가위로 종이를 오려 설탕 뽑기를 완성하면 기분이 좋았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발린 떡꼬치는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손가락 과자, 라면, 부숴먹기. 과자 봉지를 뜯고 손가락에 끼워 먹으며 친구들과 장난쳤고 라면을 부숴서 뿌려 먹으며 바삭한 식감을 즐겼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 다양한 간식들을 쉽게 살 수 있지만 그때는 100원 한 장을 쥐고 어떤 간식을 살까 고민하는 시간이 더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컴퓨터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던 시간.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지만 90년대에는 친구들과 직접 몸을 부딪히며 노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골목에서 공놀이. 좁은 골목길에서도 작은 공 하나만 있으면 축구가 시작됐고 때로는 담장을 넘어간 공을 찾으러 다니다가 혼이 나기도 했죠. 병뚜껑 놀이와 팽이 돌리기. 콜라 병뚜껑을 모아 바닥에 놓고 튕겨가며 노는 놀이도 인기였고 팽이의 색을 칠해 돌리며 친구들과 누가 오래 돌리나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와 롤러브레이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바람을 가르는 것이 최고의 재미였고 롤러브레이드를 신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짜릿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화면 속 게임 대신 직접 뛰어놀며 친구들과 함께 행복을 나눴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운 이유. 그 시절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문방구 앞에서 고민하며 간식을 고르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했던 시절. 조금 부족해도 행복했고 소소한 놀이 속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깊었던 시절. 화면을 보며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을 맞추고 함께 뛰어놀던 때였습니다. 추억이 오랫동안 남는 시절. 90년대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 시절의 감정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그때의 추억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어린 시절이 아니라 그 시절의 순수한 마음이다. 안톤 체호프. 어린 시절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기억 속에서는 영원하다. 마크 트웨인. 행복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아이처럼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크 루소. 왜 우리는 90년대를 그리워할까? 시간이 흐르면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해졌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90년대는 지금처럼 많은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있었고 작은 것에서도 커다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던 따뜻한 정,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반찬을 나누며 살아가던 공동체의 모습, 옆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명절이면 음식을 나누어 먹던 정겨운 풍경,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던 이웃 간의 관계, 느림 속에서 피어난 아날로그 감성, 삐삐와 공중전화, 라디오와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대여점의 설렘, 기다림 속에서 설레고 손으로 직접 만지며 느끼던 따뜻한 감성, 편지는 손으로 써야 했고 음악 한 곡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했던 시절,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 골목에서 뛰어놀고 작은 공 하나로도 신나게 웃을 수 있었던 날들, 학교 앞 문방구에서 100원을 쥐고 어떤 간식을 살까 고민하던 순간, 컴퓨터 게임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웠던 때, 이제 우리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그리운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따뜻함이 아닐까요? 90년대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그때의 추억과 감성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소중한 이야기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만들고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90년대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때의 순수한 감성이 조금 더 남아있길 바라봅니다.